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또 하락을 했죠. 다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은 오늘 1%까지 밀리는, 막판에 더 밀렸죠. 어느 정도 이 0.5%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가 막판에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이 조금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그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CRM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죠. 2008년도 이후로 최대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19% 정도 하락하는데요. 이게 실적이 밑돌았다가 이제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 백화점 체인 업체인 콜스, 여기 기업도 실적 부진이 발표가 되면서 22%나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상승을 멈췄죠, 드디어. 그래서 3% 하락. 제가 엔비디아는 하고 애플하고 애플의 시총을 엔비디아가 넘어설 거냐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플은 오르고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1.3% 증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번 속보치는 1.6이었어요. 그거보다 줄어들었죠. 근데 시장 예상치가 1.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은 1.1이나 이렇게 나왔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커져가고 주가를 확 뛰었겠죠. 근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거는 이제 고용과 관련 있죠. 이 고용이 왜 자꾸 요즘 중요하게 작용하냐면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고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고용 얘기를 안 했어요. 계속 인플레이션만 얘기하다가 인플레 도저히 내려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고용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준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 굉장히 뜨끈뜨끈한 이 고용이 약간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금리나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해서 요즘 고용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건데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1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주보다도 늘어난 상황이 됐고 예상치보다 늘어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고용이 줄어드는 거죠, 약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는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PC 오늘 밤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둔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둔화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요걸로 뭐 미국 하락으로 뭐 둔화가 돼서 또 반등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것도 믿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 PC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한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3개월 연속으로 완화되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는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완화가 지속되는지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우는 완전히 꼬꾸라졌죠, 지금. 요 날은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뺐지만, 음보로 따지면 6일 연속으로 매도가 된 거예요. 하락이 된 거예요. 6일 연속에 하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여기 지금 보시면 120일선, 한 방에 120일선 깨트려 버리는 다우의 모습이 나왔고요. 주봉 상태로 보시면 완벽한,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PC가 발표되는데 37,800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완벽하게 하방으로 기울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다우 차트의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예상대로 여기 맞고 떨어졌죠. 버텼었잖아요. 맞고 떨어졌어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음봉에 대한 부분, 음봉에 대한 부분을 다시 메워준 거다라고 하는데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원달러가 어저께 1379원에 끝났잖아요. 그나마 원달러가 시장에 좀 견딘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1376원에 끝났어요. 6원 5원. 그러니까 3원 정도 밀려서 끝난 거죠. 그래서 아마 야간 선물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달러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이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자리지 내려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일봉으로 보면 내려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주봉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제 해외 종목, 오늘 하락한 종목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일즈포스 완전히 박살났죠. 행보하던 주가가 한방에 하방절수 확보했나 했는데 실적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런 차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콜스 백화점 체인 업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우상향을 잘하다가 한방에 22.8% 떨어지는 그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제가 이 차트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더 못 갈 거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애플의 시총을 2천억 불밖에 안 남았지만 넘기기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역시 여기서 음봉이 터지는 3%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저께 3% 빠졌죠. 어저께 2.2% 빠졌는데 막판에 밀렸어요. 약판에. 지금 200이선까지 밀렸죠. 200이선까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악재를 맡고 있어요. 네, 어저께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으로 써드렸는데요. 그 HBM, 엔비디아 HBM 납품. 원래 제가 알기로는 HBM이 삼성전자에서 시작이 됐는데 삼성전자에서 HBM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다 부서를 없앴다고 하죠. 그걸 하이닉스가 다 가져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아는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GPU를 통해서 띄우면서 HBM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 12단짜리를 품질 테스트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파업이 그 삼성이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게 생기면서 삼성이 위기가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를 다 하잖아요. 그 지금 파운드리 얘기가 있어요. 파운드리가 구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대 고객입니다. 이 구글이 TSMC로 칩 생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예측이. 와, 그러면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사면초가. 이거 완전 삼성전자가 오늘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때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지분 분할 얘기가 나오죠. 지분이 분할될 확률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SK 지분을 요구를 했고 그게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2심에서. 제가 왜 갑자기 하이닉스가 얘기냐면 우리나라 쌍두마차가 지금 다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왜냐면 SK 하이닉스 지금 그 고가의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의 문제가, 특히 어저께 그 자사주 매각 소각 얘기도 나왔어요. 삼성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주가는 띄운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뭔가 문제가 생기나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 중에 애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다.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에 애를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00에서 오늘 깨트린지 안 깨트린지 봐야 되겠죠. 200에서는 사실 지지력 테스트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 어제 660만 주 팔았죠. 기관 어저께 처음으로 200만 주 팔았습니다. 왜 샀을까요 이거를?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기관이 시장을 방어를 하려고 한 것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밑걸림 만개 수익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좀 샀었는데
다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7,700억 팔았고요. 그저께 1조를 팔았습니다. 이틀 연속 팔았죠? 근데 기관도 어제 4,4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선물마저도 대량마저 나왔죠. 이거를 되돌리려면 무슨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슈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은 조금 올랐지만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요. 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120원까지 왔죠. 근데 어저께 다운을 이걸 깨트렸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